지난 금요일까지 양시장은 급락세였고요. 주간 기준으로 봐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양시장 모두 다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지 못한 채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의 시장을 본다면 오늘 하루이지만요. 코스피 안에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은 확인됐다라는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2월까지의 시장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한국 증시에 산타랠리가 올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많은 증권사의 대답은 아니요인 것 같습니다. 12월까지 코스피가 유의미하게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좁혀졌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시장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래대금 자체가 최근 들어서 15조 원대까지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에 잘 가려면은 거래대금이 많이 실려야 됩니다. 하락을 할 때도 거래대금이 많이 실리고 상승을 할 때에도 거래대금이 많이 실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좀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저가 매수를 하려는 그러한 세력이 없다라고 분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만 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주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즉슨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이전보다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만큼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지 못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경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표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이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요. 이전에 제시됐던 전망치보다 좀 낮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4%에서 2.2%대까지 낮아졌고요. 내년은 더 심합니다. 내년은 아마 체감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년의 경제 성장 전망치는 2.1%대에서 이제 2%대가 아니라 1.9%대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 차트는 이전에 제시했던 그러한 지표,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 차트는 최근에 나온 경제 성장 전망률 이 지표인데 보시다시피 많이 갭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이전보다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산타랠리가 없다라는 데에 있어서 근거로 함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사지 말아야 할까요? 지수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60선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당시에 코스피가 3,300선을 갔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1,000포인트 가깝게 빠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2,400선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 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그리고 11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발견한 저점은 2,400선이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2,40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장부가만 봤을 때는 그래도 코스피가 저점에 가깝다, 역사적인 저점에 가깝다라는 부담감이 없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매수하기에는 부담은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업종을 어떤 것을 봐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수출은 좀 제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지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하반기 들어서 그리고 연말 들어서 약간 분위기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플랫폼 괜찮았고요. 바이어도 좋았고 미디어 엔터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는 약간 관련이 없는 그런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은 왜 안 될까요? 수출하면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부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지표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의 수출 증가율은 1.4%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평균 수출액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적다고 하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비교를 해봤을 때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1분기 때는 8.9%대, 2분기 때는 10%, 3분기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요. 미국 쪽의 수출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다는 건데 시장의 흐름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의 주인공 여러분들 어떤 업종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화장품, 반도체 이쪽이었는데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었냐면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미국 수출 더 많아진다. 이 화장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마존이 뭐 한국에 와서 설명회를 연다. 이러한 소식이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트리거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미국 쪽의 수출은 5.1%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출액이 좀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조선과 반도체를 제외해 본다면은 사실 한국의 수출은 지금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조선과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째 마이너스라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25%대를 차지하는 굉장히 비중이 높은 수출 비품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 본다면은 사실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이고 이 1%대의 수출 증가율도 착시 효과가 있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 전환이 임박했다라고 다소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원래 좋았던 자동차, 화장품 수출이 다소 주춤한 것도 문제이고 워낙 안 좋았던 게 증가하는 것은 좋긴 합니다만은 소폭 증가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 나아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석유 제품 같은 것도 전월 대비해서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장기적인 시선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영증권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장단기 모두 다 매수 권고 레벨로 판단한다라면서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겠다라면서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전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중립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한국 시장 안에서 리츠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매도된 구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전략은 배당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수출은 꺾이고 있고 시장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한국 시장을 살 이유가 없겠죠. 실적도 꺾이고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에서 수출이 꺾이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의 훼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지 2004박선 안에서 하방 경직성은 보여주겠지만은 수출 관련 업종이 어느 정도로 이 하방 경직성을 함께 나타낼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